페이지 찾았나? 주제 통합 2다. 다시 뭐라고? 지금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은 자본이거든. 자, 자본은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합니다. 부르디와라는 사람은 세계화를 기득권 세력이 지배력을 유지 및 확장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전략이 바로 세계화라고 보고, 세계화로 인해서 자본을 바탕으로 한 세력 간의 위계가 강화되더라. 다시, 자, 부르디와라는 사람은 세계화를 써먹어. 자, 세계화를 써가지고 뭐 하더라? 자기의 지배력을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쓴다. 그 다음에 또 세계화를 하면서 자본이 많은 나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어떻게 되는데? 더 센 나라가 되는 거고, 자본이 좀 부족한 나라는 조금 힘이 약한 나라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 세력 간의 위계가 강화된다. 얘들아, 위계 질서란 말 들어봤지? 센 놈은 세고 약한 놈은 약하고 이렇게 질서가 잡혀진단 말이야. 주제통합 2강. 1강인 줄 알았어요. 228쪽. 우리 1강 지난 시간 했잖아요. 맞지? 자, 다시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예, 맞아요. 자,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본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 중에서 뭐 세계화 얘기하면서 세계화를 바탕으로 해서 세계화로 인해서 세계 간의 그런 위계 질서가 잡히더라. 자본 세계화로 인해서 자본이 많은 나라는 좀 위로, 그다음에 자본이 좀 부족한 나라는 이제 아래 관계가 위계 관계가 된다. 그래서 이런 불평등한 구조가 더 심화됩니다. 불평등 맞잖아, 그지? 돈 있으면 위에, 돈이 없으면 아래, 불평등 구조가 심화됩니다. 그는 자본을 돈 또는 돈으로 즉각 전환이 가능한 경제 자본과 자본의 종류를 한 3가지, 4가지로 나눈다. 체크할게. 자본은 경제 자본이 있고요. 돈으로 전환 가능한 거. 두 번째, 학연, 지연, 혈연과 같이 사회적 관계망인 사회 자본도 있고요. 또 세 번째, 개인이 보유한 문화적인 지식 또는 기술, 교육, 문화적 자산인 문화자본도 있고요. 세 번째. 네 번째는 상징 자본이 있습니다. 자, 자본, 뭐고? 경제자본, 사회자본, 문화자본, 상징자본. 그 중에서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마지막에 나오는 상징자본입니다. 자, 상징자본은 소유한 자본이 세간으로부터 인정됐을 때 발생하는 자본이다. 자, 다른 세간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았을 때 발생하는 자본으로 명예나 권위처럼 보이지가 않는 상징적 가치가 자본으로서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자, 다시 상징 자본이라고 하는 건 예로서 뭐가 있냐면 명예나 권위 같은 게 바로 그 예가 되는 것이다. 상징 자본의 예가 된다. 계속 부르디와는 상징 자본이 그런 국가 간의 관계에도 작용을 하고 그 결과 불평등한 국제 질서가 형성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자, 그러면 봐봐라. 나라 간에도 명예와 권위의 위계가 있단 말이야. 그 어떤 나라는 더 명예가 높고 뭐 권위가 더 높은 나라가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나라는 또 아닌 나라가 있을 것이고, 그럼 결과적으로 나라끼리도 불평등한 질서가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문단 부르디와는 상징 폭력과 아비투스를 바탕으로 자본과 세계화에 관한 생각을 드러냈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주인공이 자본하고 세계화였잖아, 그지? 근데 자본과 세계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2가지를 바탕으로 생각해보자. 뭐랑 뭐? 상징 폭력, 그 다음에 아비투스, 이 2개가 또 뭔지 보자. 이거를 통해서 자본하고 세계화를 한번 생각해보자. 상징 폭력이 무엇인가요? 얘는 지배층의 지배 질서를 피지배층이 받아들이게 만드는 비가시적이고 비물리적인 폭력이다. 자, 비가시적 무슨 말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다음 비물리적, 물리적이지 않는, 자, 그런 폭력을 상징 폭력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자연스럽게 성별에 따른 역할을 준다든지 언어, 국가 간의 우월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바로 상징 폭력입니다. 자, 우리가 딱 봤을 때 우리 누가 봐도 우리 이 세계에서 가장 힘센 나라가 누군데? 미국이잖아. 미국하고 우리나라를 딱 두면은 어디가 더 힘이 세 보이냐면 미국이 더 힘이 세 보이고 우리가 왠지 그 아래인 것처럼 느껴지잖아, 그지? 나라 간에도 뭐가 있어? 위계가 있단 말이지, 맞지? 그리고 또 성별에 따른 역할, 남자는 남자로서의 역할, 여자는 여자로서의 역할, 이 딱 줘. 그렇게 하면서 그거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 자체가 상징 폭력이더라. 대놓고 때리거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도 폭력이란 얘기야. 알겠지? 여자는 여자, 남자는 여자, 미국이 더 낫고 우리 더 나은 것이고 우리가 더 못하고, 이게 전부 다 상징 폭력이다 이 말이다. 자, 그러면 아비투스는 무엇인가요? 아비투스는 개인이 사회에서 경험한 것들을 체화, 옴소 체득함으로써 갖게 된 무의식적인 습성이다. 우리가 상징 폭력을 알게 모르게 당하게 되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런 사회를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내 몸에 그것이 체화되는 거야. 체화가 돼서 무의식적으로 어떤 습성이 나타난다. 세계를 지각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는 아비투스와 사회 구조,
얘들은 서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기득권 세력이 언론이나 교육 등을 활용해서 상징폭력을 가함으로써 사람들의 아비투스에 영향을 미치더라. 보세요. 그러면 아비투스, 상징폭력 서로서로 연관이 있다. 상징폭력이라는 걸 통해서 사람들의 아비투스에 영향을 준다. 이게 뭐라고요? 아까 우리 상징폭력이 뭐라 했지? 눈에 보이지 않고 물리적이진 않지만은 우리끼리 서로서로 우열 관계가 딱 이제 어느 정도 정해지는 거다만 받아들이게 되는 게 그게 상징폭력이었잖아. 자,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했는데 그것이 사람들 몸에 체화돼서 아비투스에 영향을 미친다. 그럼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얘기야. 맞죠? 폭력 상징 폭력으로 인해서 그 얻어진 것을 그 경험을 아비투스로 이제 받아들이게 된다. 그다음 봐봐.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사회 구조를 만들어서 자본의 불평등을 더 심화한다고 봤습니다. 우리의 행동이나 사고나 취향은 의식적으로 정해지기도 하지만 내재화된 습성에 의해서 무의식적으로 정해지기도 한다. 얘들아, 무의식 이거 어디서 봤더라 아까? 위에 아비투스에서 봤잖아, 그지?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 우리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의식적으로 정해질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정해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시장의 자유를 중시하는 신자유주의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특정 국가 학교에 다니고 그 국민과 관계를 형성하고 싶어하고 서구의 문화를 고상한 것으로 여긴다. 이거는 뭐지? 우리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야.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기득권 세력에 유리한 방향으로 지배 질서가 재생산되도록 돕는 것이다. 자,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는 이미 뭐가 있어? 그 사람들이 나보다 더 나은 것, 그 다음에 그보다 뭐가 더 못한 것이라고 무의식 속에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이미 지금 뭐라 하노? 상하 관계를 정해놨잖아,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있잖아. 누구한테 유리한 게 되겠어? 이미 위에 있는 사람들, 기득권 세력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계속 그것이 굳어져 가는 거야. 습관이 되는 거지. 우리 무의식 속에 박혀가지고. 됐지? 자, 이것 때문에 그가 뭐라 부릅니까? 아비투스는 개인의 습성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구조화된 구조이자 구조화하는 구조이다 라고 말했다. 자, 이건 뭔 말이냐 하면 아비투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개인의 습성이야.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습성에 그 뭐라 하노? 아까 위에서 말했던 그 상징 폭력으로 인해서 받아들여지는 거야. 무의식이야. 그런데 구조화돼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거란 말이지. 또 한 가지 구조화하는 구조이다. 이것이 또 다른 무엇인가를 또 구조화할 수 있다는 얘기. 구조로 만들 수가 있다. 그는 상징 폭력에 의해서 사람들은 세계화가 지배를 위한 통합이 아닌 협동과 조화를 위한 통합이라고 받아들이게 되고 이를 위해서 무제한적인 착취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럼 상징 폭력은 완전 나쁜 거. 왜? 이거로 인해서 뭐가 이루어진다? 무제한적인 착취가 이루어진다. 누구를 위한 거라 그럼 이거는? 기득권을 위한 거. 맞지? 그럼 얘들아, 요 문제 풀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면 돼? 요거를 위해서는 요 앞에 한 두 줄, 밑에 두 줄, 안에 답이 다 있거든요. 항상 근데 요거 뭐 읽을 때 막 이상한 데 찾을 필요가 없단 말이야. 이 문제는요, 앞에, 맞지? 뒤에 한두 줄 보면 끝나는 거라. 지금 요거랑 상관 있는 문제가 몇 번이지? 바로 지금 한번 확인해봐. 답이 나올 거야, 아마. 몇 번이고? 3번이가. 예, 3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아비투스가 개인의 습성이자 동시에 구조화된 구조고 구조화하는 구조다. 답이 나왔지? 답 나왔지? 바로 그 앞에 거 보면 똑같은 말이 나오지? 몇 번 체크했는데? 4번. 왜 우리 시연이 1번 했나? 제대로 안 했는데 맞습니다. 지금 까딱한데요. 예, 따로 설명. 예. 바로 앞에 적혀있어. 바로 앞에 나와 있습니다. 쌤이 분명히 힌트를 줬죠, 그죠? 앞에 한두 줄. 이거 봐봐, 뭐라 돼 1번 있냐? 아니면 5번이라고 생각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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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합을 돕는다고? 하루 만에 보는 거는 봅니다, 우리 봐봐. 앞에서 얘기했지. 아비투스가 뭐라고요?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자기들도 이제 무의식적으로 그거를 이제 취득하긴 하지만 뿐만 아니고 자기들이 이미 무의식적으로 뭔가를 받아들인 것을 갖다가 기득권 세력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자기들이 재생산되도록 돕는 역할을 지들이 한단 말이지, 그지?
맞지? 그 말이 똑같은 말이 어디 나와 있노? 3번에 4번 그대로 나와 있지? 자, 계속 본다 밑에 3문단 하자. 그는 이러한 세계화로 인해서 국가 권력이 약화돼서 복지제도가 축소되는 것을 우려해서 자, 어떻게 하자? 자, 우리 있잖아. 그 힘이 센 나라는 그 뭐 잘 살겠지만 힘이 약해진 나라 입장에서는 있잖아. 복지제도가 축소될 수도 있다. 왜? 자기 힘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복지도 잘 안 된다. 그러면 참 뭐가 확대돼야 된다? 공공 서비스를 확대해야 됩니다. 라고 주장했다. 강대국, 다국적 기업 등의 기득권 세력은 시장에서의 자유 경쟁을 조장해서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는데 이로 인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줄어들고 그들이 불안정한 환경에 놓인다고 본 것이다. 요까지 체크. 그러면 얘들 봐봐라. 국가의 역할이 축소되어서 지원도 줄어들고 사람들이 불안정해지고 이거를 긍정으로 봤어? 부정으로 봤어? 부정. 그 사람은 부정적으로 본 거야. 그 사람이 누구였지? 아까 앞에. 이름 누구? 아이데도. 부르디에? 부르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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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브로디 웨이. 부르디웨가. 자,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나라가 역할을 축소하게 되면은 경제적 지원 줄어들고 불안정하게 된다. 그래서 그는요, 지배를 위해서 지배를 위한 세계화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시민 교육하고, 맞지? 세계화의 숨은 본질을 사람들한테 깨닫게 만들어야 된다. 시민들을 교육해서. 그리고 일반 시민들도 포함하는 국제주의 연대를 조직해서 시장에서의 경쟁 조장하고 복지를 축소해서 불평등을 심화하는 그 논리에 대항하자 이렇게 했어. 봐봐라. 복지를 축소하고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이 부정적인 상황이잖아. 그지? 이거에 맞서기 위해서 뭘 만들자? 일반 시민들도 포함하는 국제주의 연대를 조직하자. 그리고 요 앞에 이 상황을 부정적으로 봤다까지 쌤이랑 얘기했었다. 그지? 그럼 우리 가를 읽었어. 그럼 가를 읽고는 가만 읽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따로 있을 거야. 그러면 가를 읽고 해결할 수 있는 걸 빨리 해결하고 나로 가야 돼. 자, 쌤 시간 잠깐만 줄게요. 있다고요. 한번 보고. 쌤 확인 한번 해줄게. 단독 문제는 아니라도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OX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가 읽고. 2번도 1번, 2번 해결할 수 있고. 자, 1번만 더 줄 테니까 이제 해결하고 우리 나 하자. 일 번 2번만 OX 할 수 있지, 그지? 그 정도면 해놓고, 우리 바로 나로 갈게, 우리 지금. 자, 기든스는, 자, 또, 사람 이름, 기억, 니은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있었으니까, 자, 니은도 보자. 우리 기든스는 세계화를 근대성 확장이라고 정의를 했다. 근대적인 성질을 뜻하는 근대성은 신과 관습 중심의 전통적 원리와 요소들로부터 탈피했다. 자, 근대성 아니고요. 신과의 관습 중심 이것도 아니고 여기서 벗어나서 개인 자유, 합리성, 과학 중심의 질서로 변화하는 것이 바로 근대성의 확장이다. 그지? 자, 그 다음 계속. 그는 일상적인 삶의 영역이라는 미시적 차원에서 전통사회와 근대사회를 비교함으로써 세계화를 이해하려 했습니다. 자, 그 사람은요. 과거에는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서 자연물과 관련된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자, 우리 시간 측정할 때 시계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어떤 뭐 공간이 필요하고 뭐 봤노? 어떤 특정 공간에 가서 그 공간에 가가지고 뭐 우리 뭐 언제쯤까지 가야 되노? 뭐 해시계 맞지? 어쨌든 간에 그런 걸 볼 때도 어떻게 했는데 자연물과 관련된 공간이 따로 필요했다. 근데 이제는요. 특정한 공간의 시간이 아니라 표준화된 지구적 시간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이제는 시공간이 분리됐습니다. 다시요. 과거에는 시간 측정할 때 특정 공간이 필요했어. 근데 지금은요. 시공간이
따로 필요 없어, 그지? 왜냐하면 표준 시간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시공간이 분리됐습니다. 그 공간이 따로 필요 없어. 또한 삶의 영역이 특정 물리적 공간에 국한되지 않아. 자, 어디에서만 이루어진다 이런 삶이 아니 이제는 더 이상 이러한 장소 귀속 탈피로 인해서 체크하자. 장소 귀속 탈피가 뭐라? 어떤 특정한 공간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장소 귀속 탈피야. 이것 때문에 사회적인 관계도 지역적 상호작용의 맥락에서 벗어나서 이제 공간이 어떻게 됐다? 굉장히 넓은 공간에 걸쳐서 재구성된다. 자, 우리는요, 어떤 제한적인 공간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이제 더 이상은 아니야. 과거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장소 귀속을 탈피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적인 관계도 더 넓어졌다. 이 말이다. 자, 이 문단. 그는 근대 사회의 큰 특징을 뭐라 부르자? 제조된 위험이라고 보고 외부적 위험 이 두 개를 구분합니다. 자, 두 개 또 차이점 나오겠네. 외부적 위험이 뭐냐 하면요. 인간의 행위랑 무관하게 외부 세계로부터 주어지는 위험이다. 예를 들어 어떤 거? 자연재해 이런 것들. 이건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나 없나? 못하는 거니까 이거는 외부적인 위험이라고 본다. 반면 제조된 위험 체크. 이거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환경 때문에 생기는 위험이다. 자연재해랑 달라. 우리 인간이 뭔가를 만들었어. 아니 뭔가를 뭐 어떻게 했어. 그것 때문에 생기는 위험들이다. 환경적인 위험이다. 그는 제조된 위험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부를 창출하는 등 긍정적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봐봐. 제조된 위험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야. 얘를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긍정적 결과도 얻을 수가 있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잘못하면은 긍정적 결과가 아니고 재앙을 맞이할 수도 있대. 그럼 뭐를 잘 해결해야 돼? 제조된 위험에 잘 대응을 해야 돼. 이거를 잘 대응하면은 긍정, 잘 대응하지 못하면은 재앙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라. 예를 들어보자. 민주주의에 토대한 국민국가 정치 체제가 보편화되면서 영토와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각국들은 군사력 경쟁을 한다. 그로 인해서 핵무기도 개발하고 전쟁이 생기고 이런 위험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분업의 원리라는 것에 따라서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수많은 나라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만들었다. 맞잖아요. 그 어떤 재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 뭐라 하나 소재, 재료 같은 것을 제공하는 나라가 있고 그걸 또 가지고 가서 만드는 나라가 있고 또 파는 나라가 있고 전부 다 분업화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분업의 원리에 따라서 수많은 나라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특정 나라의 위기는 다른 나라에도 전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에 자, 요까지는 바로 부정적인 상황이야. 자, 민주주의 되면서 군사력 경쟁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위험이 발생하고 또 분업의 원리에 따라서 나라끼리 수많은 영향을 서로 받게 된다. 그래서 하나가 막 힘들면 다른 나라까지도 힘들어진다 이 말이다. 이런 부정적인 상황도 있지만 이런 변화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자, 세계화에 의해서 정치 민주화가 촉진되면서 이제는 뭐예요? 독재 체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서구의 부유한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들도 경제 세계화를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고 국가를 부강하게 만드는 기회를 얻는다고 본 것입니다. 자, 요까지 체크. 그럼 요 앞에는 뭐죠? 요 앞에는 단점, 위험한 것도 있고 또 요 뒤에는요 뭔데요? 장점. 좋은 점도 있다는 얘기다. 세계화되면서 자 그는 이러한 세계화로 인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 위한 전략으로 시장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신자유주의 세모 개인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삼는 복지주의 이것이 아니라 제3의 길 또 다른 길을 제시했습니다. 자, 세계화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자유주의 아니고요. 복지주의도 아니고요. 제3의 길을 제시했는데 그는 국가들이 물질적인 지원보다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중시하는 사회투자국가로 나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뭘 지원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인적 자본에 대해서 투자를 합시다. 세계화 흐름 속에서 분배나 해방이 아니라 삶의 질이나 다양성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가 높아졌다고 진단해서 이에 맞추어서 취약계층에 자, 돈 주는 게 아니라 앞에서 얘기했지? 물질적 지원, 경제적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스스로 성찰하고 상황에 대처하는 역량을 기르도록 도와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자,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뭐 하란 얘기고? 그렇지.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란 얘기다. 그지? 자, 그 다음 계속 그는 이러한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경제의 주도권을 정부가 가지고 있고 민간 기업보다 공기업 비중이 높은 구혼합 경제체제 대신에 자, 얘들아 이것도 체크해야 돼. 구혼합 경제체제는요. 자, 누가 주도권 가지고 있다? 선생님 지금 펜이 고장났거든요. 자, 경제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다?
정부가 가지고 있다. 그리고 공기업의 비중이 높다. 이거는 별로야. 이 사람 생각에는. 이거 별로. 대신에 시장과 정부, 민간기업과 공기업, 자, 얘들이 균형을 이으면서, 유지하면서 공익과 시장 경제가 모두 활성화되는, 자, 무슨 경제 체제? 신혼합 경제 체제. 자, 2개 체크하자. 구혼합 경제 체제 말고요. 신혼합 경제 체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뭘 마련하기 위해서?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무슨 복지를 얘기하는 거야? 취약계층 앞에 나왔었지, 그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듯이 그냥 그 교육이 부족하거나 뭐 어떤 여러 가지 뭐 서비스를 못 받는 취약계층을 위해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스스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된다 했잖아, 그지? 그러면서 자, 경제 지도권을 정부가 갖고 막 공기업 비중이 높는 걔들보다는 그 구혼합 체제보다는 신혼합 경제 체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봤습니다. 그는 이러한 체제를 통해서 마련된 재원, 돈을 바탕으로 예방적 복지를 실시함으로써 생산력 증대를 통해서 물질적 풍요를 실현하려 했던 해방의 정치가 아니라 자, 돈만 중요한 돈 막 뿌리고 이게 아니고 정신적 가치를 고양시키고 높이고 그 다음에 고양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의 정치를 실현하려고 한다. 자, 그럼 뭐하고 뭐가 또 반대야? 해방 정치 세모. 지금 펜 나갔어요. 세모. 삶의 정치 동그라미. 맞나? 이거를 실현하려 하는 국가가 사회투자 국가라고 말하면서 삶의 정치를 바탕으로 근대성의 세계화로 인해 나타나는 위험들을 해결하고자 했다. 자, 세계화되고 근대화되면서 여러 문제가 나타나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정치를 하자? 삶의 정치를 실현하자.